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 어떤 장면인지 만나보시죠. 오늘 장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네, 많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정 대표님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 대표님, 이 정 대표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한 번 더 하시죠. 말씀 한번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당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한테 양보하라고 말씀하시고 공개 발언도 야당에게 한 번 더 발언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는 이런 게 협치의 모습이고 대통령께서 여당의 목소리를 한 번 들을 때 야당의 목소리를 두 번 들어주시고 여당과 한 번 대화할 때 야당과 두 번, 세 번 대화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에게 발언 기회도 한 번 더 주고 많이 가진 여당이 좀 많이 좀 내줘라 라고 한 부분 정청래 대표 분명히 내라고 답하긴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이제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야 관계를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잖아요. 그 배경이 정청래 대표 혼자 한 건가요? 대통령실하고 수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당정협의라는 걸 여당은 늘 합니다. 어제도 했던데 그런 데에서 이제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당정 간의 서로 협의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의 국회 독주라는 것도 결국은 그 배경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뜻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본인은 여야의 초월적 존재인 것처럼 지금 유체이트 한라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정말 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뭐 감사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라는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현실, 과연 그냥 감사만 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은 저런 식의 어떤 언어적 유희 뭐 이런 부분에 저는 앞으로 아마 장동혁 대표가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야당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회담을 우리가 자주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뭔가 공수표 같다는 거죠. 언어 유희라는 말씀도 써주셨는데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지금 야당이 불만을 갖고 있는 여당의 독주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런 협의, 당정 협의 결과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 참 이렇게 여야 정상회담, 정상회동 어떤 이러한 부분 등이 이례적으로 뉴스가 될 만큼 특히나 또 악수를 하냐 마냐 이게 뉴스가 될 만큼의 어떤 상황이 참 지난 정부에 비춰봤을 때 참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역대 정부에서 어떤 외교 순방을 다녀온 이후에 그러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상례적으로 있어 왔던 회동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정권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또 서로의 당대표가 새로 선출된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례적인 뉴스가 된 것도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너무 이례적인 뉴스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냥 각자의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오고 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협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보여주기의 정치가 된 것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은 더 실속 있는 어떤 그 내실 있는 회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내실 있는 회동, 이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준비해 오긴 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말들을 쭉 읽어갔는데 특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그 더 센 특검법,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에게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특검을 바라보기를 과거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런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서 우리 국격과 관련된 문제이고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또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자, 지금 들으신 저 얘기 외에도 부동산 대책 이번 낸 거에 대해서도 소비자들, 국민들은 최신형 핸드폰을 갖고 싶다고 하는데 공중전화만 계속 늘리는 꼴이다. 이 공중전화를 또 LH에 비유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입법 폭주, 민주당만 보인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이 특검 연장법,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의원님,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이 여당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이 법안들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이재명 대통령 받을까요? 제가 법사위에 지금 활동하고 있지 그러시죠.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라든지 또 좀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밀어붙일 기세예요. 그 과정에서 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발언권도 제대로 보장을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유체이탈 합법을 써서 그런데 실제로 이 직전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극 체제라는 지적까지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부권 행사까지 갈 것 없이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 이 위헌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의 법사위에서 활동으로 봐서는 그 민주당이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특히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특검을 민주당이 특검도 정했는데 증인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증인도 서고 그리고 재판도 민주당에서 정한 재판부가 재판까지 하게 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법 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는 사실 북한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국격과 맞지 않는 법안이어서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행사할 것이라면 미리 이 법안을 좀 정상적인 영역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